결혼 3년 차, 저는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 재우고, 짐 싸고, 회사 일까지 하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날도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요즘 바쁘지? 김치 좀 보내줄까?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지금 이사 준비 중이라 냉장고도 비워야 하거든. 아이고, 그래도 김치는 있어야지. 조금만 보낼게. 조금만. 엄마가 말하는 조금은 절대 조금이 아니라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대화 처음이 아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만 해도 수십 번은 된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감사했습니다. 친정에서 보내주는 반찬, 엄마의 손맛, 그 정성. 받을 때마다 뭉클했고 고마웠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감사함 속에 피로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는 항상 가득 찼고 먹지도 않는 반찬들이 유통기한을 넘겨 버려지기 일쑤였어요. 남편은 김치를 별로 안 좋아하고 저도 사실 김치보다는 다른 반찬을 더 즐겨 먹는 편인데 그런데 엄마는 계속 보냈습니다. 김치만 있으면 든든하지. 애 키우는데 반찬 없으면 안 되지. 제가 아무리 괜찮다고 충분하다고 말해도 엄마는 늘 똑같이 말했어요. 조금만 보낼게. 그리고 며칠 뒤면 어김없이 현관문 앞에 커다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죠. 열어보면 김치 10봉지, 멸치볶음, 장조림, 나물 반찬까지. 한 달은 좋게 먹을 양이었습니다. 처음엔 엄마 마음이니까 하고 넘겼어요. 그런데 점점 그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싫다고 했는데 왜 자꾸 보내시는 거지? 내 말은 왜 안 들리는 걸까? 감사와 짜증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그날, 이사 준비로 가장 바쁜 그날, 엄마의 택배가 또다시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이사 전날이었습니다. 짐은 절반도 못 쌌고 딸아이는 낯선 분위기에 계속 울어댔어요.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혼자서 모든 걸 해내야 했죠.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님이 무거운 박스를 들고 서 계셨어요. 택배요. 받는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엄마가 보낸 거구나. 박스를 열었습니다. 김치 10봉지, 멸치볶음, 장조림, 우엉조림,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까지. 플라스틱 통에 가득 담긴 반찬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사 가는데 이걸 어떻게 다 가져가? 냉장고도 비워야 하는데. 아니, 내가 분명히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응, 딸, 택배 받았어? 엄마, 김치 조금 보냈어. 이사 가서도 먹어야지. 엄마, 나 분명히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뭐,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나 몇 번을 말했어. 보내지 말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평생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질러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래도 엄마가 딸 생각해서 보낸 건데. 생각해서 내가 싫다는데도 야, 너 지금 엄마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만 좀 보내라고. 진짜. 저는 소리를 지르고 나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핸드폰을 던지듯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났습니다. 나 지금 뭐 한 거지? 엄마한테 소리를 질렀어. 나 정말 미친 거 아니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그냥 사랑으로 한 건데, 자식 생각하는 마음에 보낸 건데, 그런데 나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고마워해야 할 일에 화를 냈어요. 나 정말 나쁜 딸이구나. 불효녀야. 진짜.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울어? 나 엄마한테 소리 질렀어. 뭐? 왜? 또 반찬 보냈거든. 이사 전날에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은 잠시 멍하니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 거야? 나도 모르게 터졌어. 근데 지금 너무 후회돼. 엄마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 여보, 엄마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 맞지. 근데 당신이 싫다고 말했잖아. 그럼 멈춰야지. 그래도 소리까지 지를 필요는 없었잖아. 그럼 당신은 언제까지 참을 건데? 계속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마음 한편에선 여전히 죄책감이 무거웠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엄마한테 사과 문자를 쓰려다가 지우고 또 쓰고를 반복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너무 심했어. 아니야. 근데 나도 할 말은 있어. 그래도 소리를 지르면 안 되는데 결국 아무 문자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엄마한테서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전화가 왔을 텐데 그날 이후로 딱 끊겼습니다. 저는 불안했습니다. 엄마, 혹시 많이 상처받으신 건가? 내가 너무한 건가?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나도 억울한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계속 보낸 거야? 내 말은 왜 안 들어주는 거지? 감사와 분노, 죄책감과 억울함,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끝내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 집에서의 생활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 달 만이었습니다. 딸, 잘 지내? 응. 엄마, 잘 지내.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서로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이사는 잘했어? 응. 다 정리했어. 그래 명절에 내려올 거지? 아니, 엄마. 올해는 남편 집 가기로 했어. 아, 그렇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전이랑 우엉조림 조금만 보내줄까? 명절에 챙겨 먹어. 또 시작이구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괜찮아. 여기서 다 해먹을 수 있어. 아이고,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지. 조금만 보낼게. 엄마, 진짜 괜찮아. 보내지 마. 알았어, 알았어. 그럼 김치만 조금. 엄마, 제 목소리가 또 커졌습니다. 김치 보내지 마. 제발. 야, 너 왜 그래?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한 게 아니라 나는 필요 없다고 했잖아. 필요 없다니. 김치가 얼마나 좋은 건데. 애도 키우는데. 엄마, 나 진심이야. 이번에 보내면 진짜 받지 않을 거야. 뭐? 받지 않는다고? 응, 반품할 거야. 전화기 너머로 엄마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정말 엄마 마음도 모르고. 그래, 알았어. 안 보낼게.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엔 정말 안 보내시겠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추석 이틀 전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습니다. 박스를 보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보낸 사람. 엄마. 저는 박스를 열지도 않고 그대로 현관문 앞에 두었어요. 그리고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반품 접수 부탁드립니다. 네, 보내시는 분께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주저앉았습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엄마가 보낸 걸 반품하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내가 너무 냉정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저녁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너 반품했다며? 응, 왜 그러는 거야 대체?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엄마, 내가 보내지 말라고 했잖아. 몇 번이나. 그래도 그렇지. 반품까지 하니?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 그럼 엄마는 내 마음은 생각 안 해봤어? 뭐? 나는 싫다고 했어. 필요 없다고 했어. 근데 엄마는 계속 보냈잖아. 내 말은 왜 안 들어줘? 그건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한 거잖아. 생각해서 하는 거면 내가 원하는 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 결혼하고 많이 변했다. 예전엔 안 그랬는데. 나는 안 변했어. 엄마.
그냥 이제 내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 알았어. 이제 아무것도 안 보낼게. 신경 끊을게. 엄마, 됐어. 바쁠 텐데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아이가 제 옆으로 와서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눈물 나는데?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딸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또 연락 왔어? 응, 반품한 거 알고 화내셨어. 당연히 화내시겠지. 나 너무한 거 맞지? 여보,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날 밤 언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언니, 나 엄마랑 싸웠어. 또 반찬 때문에? 응, 언니도 알아? 당연히 알지. 나도 똑같거든. 진짜? 응. 나는 작년에 상담까지 받았어. 엄마 때문에. 상담. 응. 정신과 상담. 엄마의 사랑이 사실은 통제였다는 걸 알게 됐거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통제.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언니와의 통화는 밤새 이어졌습니다. 있잖아. 나도 처음엔 몰랐어. 엄마가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인 줄로만 알았지. 근데 아니었어? 사랑은 맞아. 근데 그 사랑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었던 거야. 무슨 말이야? 엄마는 평생 우리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 너가 원하는 게 뭐니? 넌 괜찮니? 이런 거.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엄마는 항상 내가 해줄게. 이게 좋아. 엄마가 다 알아였어요. 제가 원하는 걸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억나?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옷 사주실 때도 우리 의견은 안 물어보셨잖아. 아, 맞다. 엄마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걸 사오셨지. 우리가 입기 싫다고 해도 이게 더 예뻐 하면서 입혔잖아. 그랬지. 대학 갈 때도, 전공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엄마는 항상 이게 너한테 좋아라고 말씀하셨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상담받으면서 알았어. 이건 엄마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 세대의 패턴이기도 하다는 걸. 패턴. 응. 엄마도 할머니한테 그렇게 배웠을 거야. 사랑은 베푸는 거고 자식은 받아야 하는 거라고. 자식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엄마도 피해자인 거네. 그렇지. 근데 그게 우리한테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이 패턴을 끊어야 해. 어떻게? 경계를 만드는 거야. 아니라고 말하는 거. 그리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의 반찬? 그건 단순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저를 통제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너한테 뭐가 필요한지 알아.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었던 거죠. 너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해주는 걸 받기만 하면 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과거를 떠올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와의 관계를 하나하나 되짚어봤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싶다고 했을 때 그건 너한테 안 어울려. 이게 더 예뻐. 고등학교 때 미대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 미대는 나중에 돈 못 벌어. 교대 가는 게 좋아. 대학교 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을 때 그 남자 집안은 어때?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 결혼할 때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도 한 번 하는 건데 제대로 해야지. 모든 순간 엄마는 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저한테 주려고만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답답함을 삼키면서 내 의견은 왜 중요하지 않은 걸까? 나는 왜 항상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야 하는 걸까? 그런 질문들을 저는 평생 속으로만 삼켰던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반찬이라는 형태로 그게 다시 시작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다음 날, 저는 정신과 상담을 예약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상담까지 받아야 하나? 이건 그냥 엄마랑 나의 문제인데. 하지만 언니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패턴을 끊어야 해. 상담실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어떤 일로 오셨어요? 제 엄마 때문에 왔어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엄마가 계속 반찬을 보내요. 제가 보내지 말라고 해도 계속 보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게 왜 힘드신가요? 제 말을 안 들어주시니까요. 제가 싫다고 하는데 엄마는 이게 너한테 좋아라고만 하시거든요. 당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시는군요. 네, 평생 그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다고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한테 그렇게 말씀해 보셨나요? 말했죠. 근데 안 통해요. 그럼 이제는 당신이 경계를 만들어야 할 시간인 것 같네요. 경계요? 네.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신의 공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내 감정이 틀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이건 엄마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저를 지키는 거라는 걸. 엄마와 연락이 끊긴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매일 전화가 왔을 텐데 이번엔 정말 조용했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엄마, 많이 상처받으신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온함. 아침에 일어나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택배 박스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제가 사온 재료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었고 남편과 딸아이와 함께 밥을 먹었어요.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식탁. 그게 이렇게 평화로운 거였구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할 거야? 글쎄, 아직은 모르겠어. 그래도 명절은 가야 하지 않아? 가긴 할 거야. 근데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 엄마도 그러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그리고 며칠 뒤 엄마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한 줄이었어요. 딸, 잘 지내니?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어요. 응. 엄마, 잘 지내. 엄마는 나도 잘 지내. 다행이다. 명절에 내려올 거지? 응, 갈게. 그래. 조심히 와.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예전처럼 길지 않았고 반찬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짧은 안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엄마와 이렇게 거리를 두는 게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사랑이란 상대가 괜찮다고 말할 때 멈춰주는 거라는 걸. 상대가 싫다고 할 때 그 말을 존중해주는 거라는 걸. 엄마도 저도 이제 그걸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저는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뭐해?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너 보고 있어. 나? 응. 너는 커서 엄마한테 뭐 하고 싶어? 응. 공주. 공주. 좋아. 그럼 공주하렴. 엄마는 뭐 하고 싶어? 저는 웃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응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딸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제 딸에게는 제가 겪었던 것과 다른 사랑을 주고 싶었어요. 강요하지 않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니까요. 현관문 앞에는 여전히 택배가 없었습니다. 그 조용한 공간을 저는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때로는 멈춰주는 것이다. 여러분이라면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 그게 때로는 더 건강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